21세기 우리는 일상 속 많은 것들을 사고 팔며 삶을 살아간다. 그 행위는 가게를 통해 이루어지곤 한다. 가게, 작은 규모로 물건을 사고 파는 집. 그런데 여기 사고 팜에 색다른 의미를 갖는 가게들이 있다. 물건을 파고 삶을 사는 가게. 그곳의 이야기에 더 깊숙이 들어가 보자. 책방 여행마을은 17년도 4월부터 했던 여행 전문 독립 책방이고요. 여행을 베이스로 한 독립 출판물 90%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그 외 소재인데도 좀 괜찮은 독립 출판물이거나 제가 고양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고양이나 강아지 관련 독립 출판물도 많이 팔고 있고요. 저는 원래 홍차를 좋아했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작은 티룸을 하는 게 꿈이었는데 그게 좀 빨리 이루어졌고 지금은 이게 생각이 됐죠. 워낙 많은 홍차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알려진 많은 유명 브랜드에서 괜찮은 거 그리고 그 브랜드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아이들을 선별을 해서 음료를 따지면 한 4, 50가지 정도 되고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일단은 여행 서점을 하겠다 마음을 먹고 네이밍을 찾아봤는데 트래블 이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처음에는 제가 에버랜드 저땐 자연동반이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구마을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조그만한 그 배를 타고 들어가면은 인형들이 공과 세계들 옷을 입고 막 반기고 에펠탑 파리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그게 어렸을 때 되게 인상이 깊어가지고 그럼 나 지구마을을 되게 하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상표권이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비틀자 해서 여행마을로 했고 여행마을이니까는 여행을 가지고 있는 말도 되고 여행 이야기를 가득 담고 있는 사람들이랑 친해지자 해서 여행마을을 다 잡아서 사장인데 사장이란 말이 좀 낯간지러 저는 이장으로 불러주세요 하거든요. 마을 이장. 그리고 저희 손님들은 제가 그냥 주민들이라고 표현해서 남들은 뭐 동물의 숲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름을 지을 때 정말 다 적었었어요. 생각나는 이름들.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게 이곳에 있는 동안만 해도 좀 이렇게 여유롭게 편안하게 있다가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시간이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실적으로 서술형으로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됐어요. 저희는 가게 분위기를 이제 친한 언니네, 친구네, 뭐 이렇게 놀러 온 그런 느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오픈 주방인 것도 어떤 분들 오셔서 그냥 친구들 놀러 온 것 같다고 거실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은 사이즈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가정집 분위기였으면 좀 편하게 있다가 갈 수 있는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해서 인테리어를 이렇게 했어요. 아무래도 여행 서점을 많이 팔다 보니까는 대부분 오는 손님들도 어느 지역 책이 있어요. 뭐 우리 딸이 좋아하는 지역 어디 있을까요?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대륙별로 나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유럽, 뭐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이렇게 나뉘고 그다음에 세계 여행 파트 따로 있고 마지막에 국내 여행 파트 따로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고요. 책 트렌드 코리아 2023은 디깅 모멘텀을 2023년의 트렌드로 소개하고 있다. 디깅 모멘텀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한 분야를 깊게 파고드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사전적으로 파기, 채굴 등을 뜻하는 디깅은
라이프 스타일 범주의 어떤 것에 집중하여 깊게 파고드는 것을 의미한다. 나 어제 기가 막힌 곡 디깅했는데 들어볼래? 와 같은 표현으로 일상 속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디깅의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책, 드라마 등 어떤 컨텐츠에 몰입하는 컨셉트형, 연예인, 아이돌 등 팬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관계형, 자신의 취향 상품을 컬렉하고 소비하는 수집형. 이러한 디깅은 자신의 취향을 사고 파는 디깅 소비로 이어진다. 자신이 선호하는 품목이나 영역에 깊게 파고드는 행위가 관련 제품의 소비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디깅의 세 가지 유형들이 모두 구현되는 하나의 특별한 장소. 디깅과 디깅 소비를 누구보다 삶에 가깝게 두는 두 가게가 있다. 삶, 가게, 그리고 디깅. 그들에게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일단 되게 많이 물어본 질문이 어떻게 여행 서점을 할 생각을 했냐? 일단은 여행을 되게 좋아했어요. 회사 다니자마자 월급이 들어오니까 아싸 다 써버려야지 해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여행을 갔었거든요. 해외여행을. 그리고 책도 좋아했어가지고 맨날 이제 교보문고 가서 문 닫을 때까지 계속 있었는데 경험치를 얻는 느낌? 여행 가면은 모르는 세상, 모르는 장소, 모르는 음식, 모르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모르는 활동을.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던 거에서 조금씩 경험치가 쌓이니까 레벨업이 되고 그럼 다음에는 더 하드한 장소, 더 좋은 장소, 색다른 장소를 가보자. 책도 마찬가지로 일단 재미도 있지만 내가 얻고 싶은 정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책을 보면서 정보도 있는데 재미도 있다, 흥미를 가졌다. 그러면서 계속 디깅 하면은 소재는 없나? 다른 이야기는 없나? 그러면서 책을 좋아했고 그런 면에서 두 개가 좋았고 서점을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는 그 당시 때는 독립서점이 다 1세대밖에 없어가지고 다 종합 독립 출판물을 팔고 있었거든요. 뭔가 내가 차별점이 되려면은 독립적으로 좀 해야겠다. 그럼 여행을 하자 해서 여행을 이렇게 엮게 됐어요. 네. 원래 홍차는 아내인 여사장님이 먼저 좋아했어요. 티타임을 많이 가졌었죠. 디저트에 이제 홍차를 주는데 이게 홍차가 제가 예전에 먹었던 그런 홍차가 아닌 뭐 다양한 홍차가 있는 거예요. 과일 향이 나는 홍차도 있고 바닐라 향이 나는. 그렇게 같이 티타임을 갔는데 홍차의 맛도 좋지만 그 시간이 너무 저한테 이제 릴렉스 타임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홍차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특히 여행 독립 출판물의 최고 장점은 그때 있었던 감정을 되게 생생하게 담아냈어요. 대부분 일반 기성도서 여행책 같은 경우에는 정보도 어느 정도 넣기를 편집자들이 원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감성도 중요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런 편집자의 개입이라던가 뭐 판매를 신경 쓸 필요 없이 내가 쓰고 싶은 말만 쓰면 되는 거니까 어찌 보면은 글쓰기 스킬이나 사진 스킬은 좀 더 낮을 수가 있거든요. 편집 스킬도. 근데 거기가 갖고 있는 되게 러프한 매력? 그런 거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여행마을 같은 경우에는 여행 독립 출판물 어지간하면 다 받아요. 다른 독립 서점들은 아무래도 여행책은 판매 추이가 낮기 때문에 잘 안 받아주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비슷한 친구들 있으니까는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더 눈에 잘 띄지 않겠냐.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안 받는 책은 이제 부모님 돈으로 여행한 친구들 책은 안 받아요. 그게 그들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책 소개했을 때 쓰는 티가 다 나거든요. 싸이월드 새벽 감성이라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장소는 너무 다 멋있어요. 그냥 어딜 찍어도 뭐 모텔 앞에서 찍어도 너무 멋있는데 갑자기 새벽에 떨어온 나의 감성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님들은 귀신같이 알거든요. 이거는 좋은 책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책은 딱 보고 받지 않고 있습니다. 부분이기도 한데 거의 지금 가지고 있는 찻잔의 한 80% 정도는 집에서 있던 거예요. 수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동호회 분들하고도 수집을 하기도 하고 뭐 이제 외국에 이제 가끔 여행을 가서 어떤 그 매장에서 이제 한정으로 나오는 찻잔도 있고 새 상품 나오면 판매되는 것들은 구매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홍차 중에서는 기문 홍차를 제일 좋아를 해요. 그거는 이제 클래식 차인데요. 중국의 기문 지방에서 나는 차인데, 근데 그 기문 홍차가 깔끔하면서도 부드럽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의. 책 방금 말씀하셔서 떠오른 게 지금은 절판됐어요. 유제이 작가님의 May I Have a Skinny Latte Please 이거였나? 이게 런던에 그 스타벅스 워홀 가신 거예요. 워홀은 아니고 이제 외노자가 되신 건데 그때 그분이 얼마나 힘드셨을지가 막 영화처럼 보이니까는 아 이거 책 되게 잘 만들었다 하고 제가 손님들한테 엄청 많이 추천을 했었어요. 여행책을 사고 파는 거에는 딱히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 대신 책을 사고 파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지. 서점한 지 7년이 넘어가다 보니까는 책은 예전 같으면 자아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아이덴티티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내가 좀 더 풍요롭게 노후를 꿈꾸고 신랑과 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준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원하시는 답은 아니겠지만은 네, 다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차와 제가 셀링하는 게 이제 홍차와 찻잔이 되겠죠. 근데 찻잔과 홍차를 어떤 손님들한테 선보이는 게 너무 조금 기뻐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차, 뭐 그 스토어에서만 만든 차가 있어요. 그럼 그런데 여행을 가서 그걸 가지고 와서 손님들이 앉아서 그 차 한 잔을 드시지만 그 차의 찻잎은 그 먼 나라에서부터 막 온 거거든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그런 경험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은 거죠. 손님들이 행복해하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의미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인도를 가면은 아니면 세계 여행을 하고 오면 내가 좀 달라질 것이다. 뭔가 이걸 읽으면 내가 엄청나게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를 얻어서 변하게 싶었는데 결국 나의 기질은 변하지 않다는 걸 저는 치기 어린 20대를 겪으면서 깨달았었기 때문에 안 그런 케이스도 있으시겠지만 자아 정체성이라는 게 어딘가에 있는 심연의 무언가에 나의 정확한 딱 온점이 박힌 문장이 아니라 이 단어 저 단어 저 단어를 교합해가지고 결국 하나의 폴더가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자아 정체성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그냥 저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자면은 아까 이 공간이 너무너무 좋다고 했지만 결국 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접었을 때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도 그 또한 나의 불안함을 기저로 계속 성장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자아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면 정체성이겠죠. 불안이 제 자아 정체성인가 보네요. 네. 일단은 뭐 예, 수익적인 면에서 조금 그런 부분은 있죠. 이게 한적한 곳에 있다 보니까 손님이 찾는 그런 빈도나 횟수가 좀 덜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런 홍차 문화가 좀 더 이렇게 붐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저희가 시작했을 때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요. 사회적으로 좀 더 이 홍차를 즐기는 문화가 됐으면.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돈, 정부의 지원 사업 축소, 세 번째 진상 손님 이렇게. 돈은 아시겠죠? 월세가 너무 점점 올라가고 있다가 있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사람들이 책을 안 산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점점 사업이 축소하니까는 지원 사업도 약화돼가지고 저희가 행사를 하고 싶어도 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점점 손님들은 여기는 재미있는 공간이 아니네 하고 발길이 떨어지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진상 손님은 상상 이상으로 야만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종종 이제 제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드신데 어떻게 버티세요? 그러면은 그냥 그때 과거의 그 경험과 당장 내가 해야 되는 역할과 앞으로 내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그 방향성으로 간다 이러고 하고요. 이건 좀 번외 얘기인데 저희가 이 가게를 하기 전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와이프랑 같이 걸었어요. 거기가 총 800km고 추가 길까지 다 해서 1000km거든요. 근데 1000km를 생각하고 시작을 하면은 숨이 막혀요. 지금 일단은 킬로미터 모르고 가고 있다. 네, 그리고 열심히 그냥 걸어서 가고 있다. 네, 10년 됐으니까 한 10km 간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지는 않고 그냥 하루하루 손님들과 그냥 재미난 경험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지금. 50kg. 왜냐면은 지금 너무 많이 왔다 치면은 앞으로 갈 때 너무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시작했고 앞으로 좀 더 힘내보자. 그래서 그 정도로. 그래도 여행 서점이니까는 여행 서점답게 말려야겠죠. 4120kg. 그게 지구 한 바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고팜의 색다른 의미를 갖는 두 가게 속으로 들어가 가게와 상품 그리고 삶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팜을 팔며 삶을 살아가는 가게. 그들의 독특한 이야기에서 평범한 일상 속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삶과 팜의 가치를 엿볼 수 있었다. 우리의 마음에도 단순한 지불과 대가가 아닌 자신만의 행복을 파고 사는 각자의 조그마한 가게를 열어보는 것은 어떨까?